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이야기를 평소보다 좀 길게 제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70대 남성분이셨는데 당뇨 진단받으신 지 벌써 15년 가까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혈당 관리도 나름 열심히 하셨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양말을 벗으시더라고요. 발을 보여주시는데 엄지발가락 끝이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쭤봤죠.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한두세 달 됐는데 그냥 멍든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증도 별로 없으셨대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당뇨 합병증의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처치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절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례, 사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문제는 환자분들이 혈당 수치에만 신경 쓰시고 정작 몸이 보내는 신호는 놓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당뇨 합병증이 손발에 먼저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6가지 신호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손발에 이런 문제가 먼저 생기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손끝, 발끝입니다. 혈액이 심장에서 출발해서 발끝까지 가려면 가장 가늘고 긴 혈관을 타고 가야 해요. 그런데 당뇨가 오래되면 혈액 속 높은 혈당이 이 가는 혈관들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끝까지 충분히 못 가게 되고 가장 먼 곳인 발끝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이 발끝까지 뻗어 있는 신경이에요. 혈관이 망가지면 그 혈관이 먹여 살리던 신경도 같이 영향을 못 받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발끝 감각이 둔해지고 저리고 심하면 아예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전부 천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통증이 확 느껴지면 오히려 빨리 병원에 가시는데 당뇨 합병증은 아프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괜찮네 하고 넘어가시다가 늦게 발견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신호, 통증이 없어도 이것만 보이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신호입니다.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양말을 신고 있는 것 같다고요. 맨발인데도 뭔가 얇은 막이 한 겹 씌워진 것 같은 느낌, 발바닥이 푹신한 걸 밟아도 잘 안 느껴지는 느낌, 이런 게 전형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조금 더 진행되면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아무것도 못 느끼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사실 이 마지막 단계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치고도 모르거든요. 못을 밟아도 뜨거운 물에 데워도 아픈 줄을 모르니까 상처가 생긴 줄도 모르고 계속 그 발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용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발끝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 뭔가 둔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바닥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양쪽 발 느낌이 다른지 평소보다 둔한지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꼭 체크하셔야 할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작은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는 상처가 나면 며칠 지나면 닦지 않고 일주일이면 거의 아물잖아요. 그런데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발톱 깎다가 살짝 베인 상처, 신발에 쓸려서 생긴 작은 물집, 이런 게 2주, 3주가 지나도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상처 회복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혈당이 높으면 세균이 번식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작은 상처가 쉽게 골고 염증으로 번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발끝 감각이 둔해진 상태와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상처가 났는데 아프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본인은 모르고 계속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상처 주변이 검게 변해 있고 진물이 나고
그제서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단계까지 가면 항생제 치료로도 안 되고 괴사된 조직을 잘라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라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2주 안에 낫지 않으면 크기가 작아도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받으셔야 해요. 세 번째 신호, 발이나 발가락 색깔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발 색깔은 다른 피부랑 비슷하게 붉은기가 도는 살색이에요. 그런데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발가락 끝이 좀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하게 보일 수 있고요. 더 진행되면 검붉은색, 심하면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변합니다. 특히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을 때는 색깔이 검붉어졌다가 다리를 들어 올리면 창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혈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발은 다리를 들어도 색깔이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도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엄지발가락 끝이 거무스름했던 게 본인은 멍든 줄 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멍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옅어지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혈류장애로 인한 색 변화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거나 점점 더 진해져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신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가지 중에서도 꽤 위급한 신호에 속합니다. 색깔이 검게 변했다는 건 이미 그 부위 조직에 혈액이 거의 안 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서 발견하시면 며칠 안에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네 번째 신호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다리에 난 털이 빠지는 겁니다. 털 빠지는 게 무슨 병원 갈 신호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혈류 상태를 보여주는 꽤 정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털이라는 게 자라려면 모낭에 영양분이 꾸준히 공급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영양 공급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바로 이 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강이나 발 등에 털이 꽤 있으셨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그 부위가 매끈해졌다. 이런 변화가 있으시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보통 한쪽 다리에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더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양쪽 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혈류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독으로만 나타나면 그렇게까지 급한 신호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신호가 나타날 정도면 이미 혈관 문제가 꽤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말씀드릴 다른 신호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리 털이 눈에 띄게 빠졌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응급은 아니더라도 한번 날 잡아서 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요. 작은 변화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요. 5번째 신호, 발이 유난히 차갑고 맥박이 약하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겨울에 발이 좀 시린 거야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양말을 신고 이불 속에 있어도 발만 유독 차가운 느낌 또는 한쪽 발이 다른 쪽보다 확연히 차가운 경우입니다. 이건 그 부위에 따뜻한 혈액이 충분히 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에 더해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발등이나 발목 안쪽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맥박을 짚어보시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톡톡 뛰는 게 느껴져야 하는데 혈관이 많이 좁아진 분들은 이 맥박이 아주 약하게 느껴지거나 심한 경우 아예 안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저희 진료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 중 하나예요. 발등 맥박, 발목 맥박을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혈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환자분들도 집에서 충분히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발이 차갑고 맥박도 약하게 느껴지신다면 이건 단순히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동맥이 상당히 좁아져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엔 혈관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6번째 신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바로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예요. 쥐 나는 거야 누구나 한 번씩 겪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빈도와 패턴입니다. 어쩌다 한번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다리를 오래 꼬고 있었을 때 쥐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씩, 특히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다가 반복적으로 쥐가 나신다면 이건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야간 근육 경련은 혈류가 부족해서 근육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그럭저럭 버티다가 밤에 누워서 혈압이 떨어지고 혈류가 더 줄어드는 시간대에 근육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당뇨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나 신경 자체의 이상도 같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그네슘 부족이라고만 생각하시고 영양제만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한번은 정확히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발끝 저림, 안 낫는 상처, 색깔 변화, 털 빠짐, 차갑고 약한 맥박, 그리고 야간 쥐.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양말 신고 계신 분들은 양말을 한번 벗어보세요. 시간 1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발을 가만히 보세요. 발가락 끝, 특히 엄지발가락 색깔을 잘 살펴보세요. 다른 부위 피부랑 비교했을 때 유난히 검거나 붉은 기운이 도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발등이나 정강이를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평소 느끼는 감각이랑 같은지 아니면 뭔가 둔하게 느껴지는지 비교해보세요. 양쪽 발을 같이 만져서 차이가 있는지도 보시고요. 세 번째, 발에 작은 상처나 굳은 살, 물집 같은 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있다면 언제부터 있었는지, 잘 낫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번째, 정강이나 발등에 털이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예전 사진이 있으시면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발등 안쪽이나 발목 안쪽을 손가락 2개로 살짝 눌러보세요. 톡톡 뛰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양쪽을 비교해보세요. 여섯 번째, 최근 1달 동안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떠올려보세요. 이렇게 6가지를 직접 확인해보셨으면 머릿속으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어보세요. 1개 정도면 일단 지켜보셔도 괜찮지만 2개 이상이라면 정말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가까운 병원이나 내분 비내과를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혈당 관리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합병증의 시작은 결국 오래 지속된 고혈당이거든요.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처방받으신 대로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두 번째, 매일 발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샤워하실 때나 잠자리 들기 전에 1분만 투자하셔서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살펴보세요. 거울을 발밑에 두고 보시면 발바닥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대신 봐주셔도 좋고요. 세 번째, 발을 항상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꽉 끼는 신발은 피하시고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맨발로 다니시는 것도 가급적 피하셔야 해요. 작은 상처라도 안 생기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번째, 발톱을 깎으실 때는 일자로 평평하게 깎으시고 너무 바짝 깎지 마세요. 모서리를 깊이 파내면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보습도 꼭 챙기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갈라지기 쉽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 발가락 사이는 너무 축축하지 않게 관리하셔야 무좀도 예방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발 검사를 받으세요. 1년에 1번 정도는 신경감각 검사, 혈류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증상이 없어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병은 조용히 진행되니까 정기 검사가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당뇨 합병증은 손발에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발끝 저림과 감각 둔화, 잘 낫지 않는 상처, 검붉게 변하는 발 색깔, 다리 털 빠짐, 차갑고 약한 맥박, 그리고 반복되는 야간 쥐. 이 6가지 오늘 직접 확인해 보셨죠? 2개 이상 해당되셨다면 정말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병원 꼭 가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신호들이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누구나 병원 가시는데 안 아프니까 미루시다가 늦게 발견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본 내용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당뇨 오래 앓고 계신 부모님, 배우자분 계시면 오늘 같이 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이 꼭 피해야 할 음식, 반대로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